자, 보시죠. 341페이지입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부분 했는데 앞 시간에 한 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어려워요. 정비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던데 월요일이라서 그렇죠. 월요일이 항상 힘들어요. 월요일날. 왜냐하면 특히 저녁반은 더 그렇죠. 오전에 회사에서 주말에 계속 이렇게 뭐죠? 힐링을 하다가 회사에 가서 일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지금 와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참 대단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어떤 난관이 있잖아요. 수만 번 가슴속에 뭐죠? 집에 갈까? 오늘, 그러니까 괜히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이상하게 뭐죠?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대서 가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근데 집에 갑니다. 집에 가죠? 그럼 뭔가 일이 생겨요. 못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일주일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앉아 있다 보면 그 전주 부분하고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왠지 모르게 뭐냐면 지난주 거 안 했다는 생각 때문에 한 시간을 멍한 상태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내가 뭔 동차야 1차만 하면 되지. 그래서 1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라도 열심히 할 거겠죠. 아닙니다. 시간 여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까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막바지 가서 엄청나게 하려고 보니까 힘드니까 내년에 동차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상황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와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341페이지에 5번 정비구역 등에 대한 해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숫자는 숫자도 물론 아니지만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우리 정비구역 지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로 1번 24회 때 나왔어요. 지정권자의 정비구역이 필수적 해제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고 조합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떻든 정비구역을 기본 계획 짤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정일이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을 실제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합을 정비구역 지정하고 고시가 되면 이제 그 구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합 설립하기 위한 뭐가 만들어져요? 추진위원회. 우리 어디서 했냐면 도시개발법에서도 조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때 조합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어디에 나와요 지금? 정비법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든 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어서 뭐 기간이 짧든지 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추진위원회를 만약에 만들고자 계획을 다 짰다 그러면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뭐 해야 돼요? 승인받아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아서 조합 설립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목적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면 돼요?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 계획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그걸 또 인가를 받게 됩니다. 됐나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누구한테?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틀리면 어때요? 쪽팔리면 되죠. 예, 괜찮아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럼요. 시장 분수 등.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장 분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정해지면 구역이 정해지면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얘네가 해야 될 역할은 다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요. 권한권자는. 내용 숫자가 여기서부터 많이 나와서 어렵지 숫자가 좀 많아서 어려운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권한권자는. 권한권자가 제일 어려운 경우는 어디냐면 국토계획법.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앞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정비법에서 권한권자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는 권한권자가 헷갈리는 건 없어요. 정비법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조합이 나오다 보니까 동의 받을 때 몇 분의 몇 분의 몇 이 분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개발법에서는 분수해봤자 하나밖에 없었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아니죠. 토지 면적이 얼마였어요? 3분의 2 그리고 사람 수의 토지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에는 개발법에서는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계속 같다고요. 그래서 안 헷갈렸는데 여기서는 정비법에서는 그 숫자가 뭐죠? 바뀌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분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미치는 분수 때문에 미치는 거를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오늘. 근데 너무 미치겠다 하지 말고 너무 미치겠다 하면 진짜 미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면 가능한 거고. 무슨 말이세요? 사람이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나 안 될 거야. 진짜 안 돼요. 진짜요? 근데 뭐죠? 난 될 거야.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난 될 거야. 될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진짜.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절차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 부분 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시장 분수 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예정일이 있을 거예요. 예정일 부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을 거고 정비구역 지정을 실제로 고시하는 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겠죠.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겠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받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겠죠. 또 하나 여기서 뭔가를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인가를 받는다 하고 위원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는 뭘 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거지. 이거는 모든 조합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비법에서 이렇고 개발법에서 이렇고 주택법에서 이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발법이든 주택법이든 정비법이든 전부 다 추진위원회는 뭘 받아요? 승인. 설립은 인가 이렇게 받는다. 아시겠죠? 네. 물론 그 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을 거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는 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빠져요? 그렇죠. 조합 자체가 빠지면 조합이 빠지면 추진위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조합이 있을 때 조합이 하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절차가. 그다음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추진위원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기본적인 계획을 다 짰을 때는 해야 되죠. 근데 기본계획 짤 때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걸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구역 지정하고 바로 뭐 가면 돼요? 그렇죠. 바로 조합 설립 인가 가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를 지금부터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럼 첫 번째 34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그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예정구역의 예정, 지정된 건 아니고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그렇죠.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환지하기 전에 환지 예정지가 있었죠. 미리 환지 예정지를 두고 나중에 권한을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재산 부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줬잖아요. 그럼 그걸 환지를 하게 되면 예정일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예정하게 되는 예정구역이 있다고요. 그 예정구역이 바로 예정일을 정했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비구역을 실제로 지정하는 지정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뭐 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여기서 예정이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아니, 예정돼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걸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렇죠?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3년 이내에 지정이나 아니면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지정권자가.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말짱황이죠. 무슨 말이가 돼? 그래, 그거는 조합이든 조합이 아니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시험 문제 장난치는 거는 이 날짜라고요, 날짜. 3년을 2년 가지고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3년 5년 가지고 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세 번째, 구청장 등이 있죠.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하지 않은 거, 아예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 다음 넘겨서 342페이지. 34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뭐가 나오는 경우예요? 조합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 밑에하고 해당이 없어요. 위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쫙 나옵니다. 먼저 기역 볼게요. 기역.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는 됐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고. 다 지정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지정 고시했답니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여러분 보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몇 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뭐죠? 안 했대요. 이걸 안 했다고. 원래 기본계획에서 하기로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곳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기본계획에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야, 얘네들 안 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구역을 정해줬는데 야, 사업 안 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보니까 니은 말고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받았어요. 이건 했다고. 여기까지는 고비를 넘겼어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에 승인 받았다고. 그리고 난 뒤에 조합 설립 인가를 몇 년? 2년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했대요. 안 했다고. 그러면 야, 이거 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아놓고 조합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 사업 안 할 생각인데, 그러면 정비구역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귿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에서부터 조금 이따 보고,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뭐가 돼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넘어가야 되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고시하고 난 뒤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 신청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이 보세요. 여기가 2년, 2년인데 여기가 2년이 될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디귿이라고. 그게 니은이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여기 3년이 3년. 3년 이내 인가 신청을 뭐 하면? 안 하면. 그렇죠?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아니하면 뭐 하겠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 그 얘기, 지정한 거를. 그 얘기가 니은이 설명인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니을이 뭐냐면, 자,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가 되든 어떤 경우가 되든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한 거예요. 이제 이까지는 왔어요.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돼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이거 안 했다고요. 그럼 사업을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바로 리얼 얘기예요. 리얼.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됐나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여기네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그렇죠?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5년이 되는 날까지 뭐 해라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경우입니다. 여기 5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정비구역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까 뭐 얘기했냐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네들끼리 인원이 적으면 조합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만 재건축은 안 되고, 재개발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인원이 작으면 또 가능한 경우에.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왜 헷갈리냐면, 어차피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즉 예정구역이 있고 그 예정구역이 정해주고 나중에 실제로 구역 지정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한 기간은 3년 이내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추진위원회가 나오는데 그 추진의 승인은 2년 이내, 그리고 조합 설립에는 2년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3년이잖아. 이 두 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난 뒤에 무조건 뭐죠?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3년인데 여기는 뭐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만 헷갈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는 걸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게 외울 겁니다. 됐나요? 머릿속에 이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추진, 추진자 들어가면 정비구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내용을 시험 문제 물어봤다. 그럼 뭐 들어가면? 추진 들어가면 몇 년? 추진 들어가면 무조건 2년. 이거 기억합니다. 됐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문장을 이해하고 뭐하고 지금 이해하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해하는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머릿속에 뭐죠? 추진자 나오면 얼마예요? 2년이에요. 추진자 나오면 2년. 됐죠? 그 다음 보시면,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죠. 지정되고 바로 뭐가 나오면? 지정고시되고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되고 시행계획 인가 나오잖아요. 정시 나오잖아요. 바로 정시 나오죠. 그럼 몇 년? 5년. 정시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5년. 나머지는 3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만 외우자고, 두 가지만. 어차피 외우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나? 아, 그래요. 좋아한다 보고. 아, 그래요.
그렇죠? 추진자 나오면 몇 년? 2년. 2년 이내. 2년 넘었으면 무조건 해제. 정시 나오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바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 나오면 5년. 정시 5년. 나머지 몇 년? 3년. 그러니까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여기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해제 나오면 정비구역 해제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는 3년 이렇게 생각해라고. 고민하지 말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자, 문제 적용합니다. 24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및 주관격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뭐라고 하세요? 해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사유로 바르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 찾아야 돼요? 키워드 뭐예요? 추진. 몇 년? 됐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사유 되는 거 맞죠? 넘어가고. 그 다음 뭐 찾아요 또? 추진. 추진 없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이거 아니라고. 추진 구성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추진 동그라미 하고 이전 찾으면 안 된다고. 됐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 없죠? 그럼 2년 아니에요. 그럼 정시 찾아야 되죠. 정비구역, 여기 바로 뭐 나와야 돼요? 사업시행 나왔는데 안 나왔죠? 그럼 몇 년? 3년. 나머지 3년. 그럼 3년. 그 다음 뭐 재건축이든 재건축 할아버지든 상관없고 조합 설립 인가죠? 몰라요. 그럼 참 정시가 아니잖아요. 추진 아니잖아. 지금 추진 아니죠. 추진. 그럼 몇 년? 3년. 몰라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 뭐든 간에 정비구역, 정 나왔죠? 그리고 사업 시행 정시네요. 몇 년? 근데 몇 년이에요? 틀렸죠. 다음 몇 번? 4번. 이건 뭐 문장을 읽고 뭐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 뭐 그런 거 우리 안 했잖아요. 이거 예정일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3년. 그거 다 3년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찾는 거 됐나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낼 때 포인트가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고 보통 이거 나오면 버려요. 버리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24회 때 한 번 나온 거라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거 버렸죠. 만약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다. 작년 시험에 나왔었다.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도 돼요. 버리진 않겠지만은 뭐 2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올 확률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안 하셔도 돼요. 343페이지 정비구역 직권 해제 안 하셔도 돼요. 344페이지 정비구역 해제 효력 나오는데 안 하셔도 돼요. 345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345페이지 보시면 중요 기출 문제라고 해서 작년이죠. 작년 간평사 문제예요. 답 가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문제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간평사 문제에 나왔다고.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 가리시고 정비구역 해제 사유죠.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그럼 1번 뭐 찾아야 돼요? 추진 동그라미 해야죠. 그럼 몇 년이 돼야 돼요? 그렇죠. 2년 아니죠.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 옳은 거. 2번. 정비구역 나왔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시행 계획이 없죠? 그럼 몇 년? 3년 틀렸네요.
3번. 추진 나왔네요. 몇 년? 2년. 틀렸네요. 4번.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 정비 나왔죠? 뒤에 뭐 해야 돼요? 사업시행계획 나와야 되네요. 몇 년이에요? 다음 몇 번? 4번. 5번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되죠. 5번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5번이 나왔다고 해서 5번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풀리잖아요. 풀린다니까요. 예.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됐죠? 그러면 346페이지 보세요.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3편 도시정비법에서 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4장, 5장, 6장도 있는데요. 안 합니다. 그 장은. 예. 3장까지 합니다. 3장. 3장이 보시면 3문제에서 5문제 출제되는 장이에요. 정비법의 하이라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정비법의 핵심이다. 당연하죠. 정비법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347페이지 볼게요. 정비사업의 시행. 1번. 정비사업의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사업은 크게 4가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재개발 사업이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2개, 20회, 28회, 29회 3번 나왔어요. 옆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이를 혼용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확대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준 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못해요. 그거를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이나 정비나 그것만 하면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죠? 법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냥 붙인 거예요.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2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얘기는 수용 방식이네요. 다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다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돈 많으면 지자체가 그렇게 사면 되죠. 3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을 하는 방식. 돈이 없어요? 그럼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 땅을 조성해가지고 개발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방식. 그게 뭐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번.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 이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변환하여 배분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처분계획. 쉽게 설명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겠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맞춰서 나중에 분양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분양계획이 분양계획. 분양을 처분하는 계획이라고요. 그걸 근데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정비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분양계획이에요. 분양계획. 뭐 이런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을 해주겠다 그래요. 딱딱 건물에다가. 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 방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 혼용도 할 수 있대요. 스스로 개량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한지 방식이 있고 관리 처분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보니까 별표 하나 20회, 29회 2번 나왔어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그럼 관리처분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뭐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환지 방식이네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하고 또 환지 방식 2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이에요. 별표 2개 20회, 29회, 30회 3번 나왔어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동그라미 하세요. 재건축 사업일 때만 이 오피스텔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안 돼. 왜? 건물만 허물고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피스텔 부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당연히 주택이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들어가죠. 근데 오피스텔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건물 짓는데 건물 다 허물고 건물을 짓는데 전부 다 오피스텔을 할 수는 없고 일부를 그 비율이 나오겠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해야 돈이 좀 되잖아, 이게 분양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일부를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분양.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건설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건 뭐밖에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 부분하고는 똑같이 뭐냐면 우리가 관리처분 방식이 나왔는데 재개발은 뭐는 있지만 환지 방식이 있지만 재건축은 환지 방식이 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땅을 허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만 허무는 건데, 그러니까 땅을 조성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환지 방식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재건축 사업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관리 방식 부분은 똑같이 있으니까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틀리게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환지 방식 없음, 밑에 주의사항이 나와는 있죠. 밑에 주의사항 환지 방식 없음. 그럼 오피스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단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일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만, 그게 준주거 지역이 된다든지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의 몇 %예요? 30%입니다. 30% 이하가 됩니다. 됐나요? 네. 됐죠?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해가지고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재건축에서 오준상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준상. 무슨 오냐면 오피스텔 할 때 오예요. 이 오가 무슨 오냐면 오피스텔 오자예요. 네, 오피스텔 오자. 네. 준산씨 들어보셨죠? 준산씨. 네, 준산씨.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준산씨. 네, 재건축에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재건축은 뭐죠? 오준상. 됐죠? 네, 오피스텔 어디에만 들어간다고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됐죠? 그게 어디에 간다고요? 재건축에. 다른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재건축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구라고요? 오준상. 그래서 오준상. 그래서 또 이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오준상, 오피스텔도 오자라고 했잖아요. 오준상, 상 30%, 오준상, 상 3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네. 됐죠? 많이 묻죠. 오피스텔은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9회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겁니다. 옳은 것만. 기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가지나 있었잖아요. 환지. 웬만하면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도 됐죠. 그런데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오피스텔은 누구 전유물이에요? 재건축하면 오준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재개발은 관리처분 방법에 따라 건물을 건설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하고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348페이지. 348페이지 보시면 348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사업시행자.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정비사업 시행자를 정할 때 사업은 총 3가지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4개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때 2개로 나눕니다. 스스로 개량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관리처분 방식 이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스스로 개량 방식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시장 군수등이 만들어 놓고 뭐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야 건물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뭐죠? 수선하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거죠. 아니면 시장 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기 힘들면 토지증 소유자의 동의 얻는다고 나오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동의 얻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가반수. 토지 등 소유자 얻는다 그러면 가반수. 그래서 그 가반수 소유자,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업체 말고 공공업체. 이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시행자가. 됐나요? 그래서 보니까 1번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개념만 보는 겁니다. 스스로 개량 방식에 따를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뭐라고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나오고 뒤에 바로 동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요? 항상 가반수. 뒤에 동의 나오면 반대 가운데 가반수예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처분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처분 방식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뭐 할 수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법인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장 군수 등이 야 너희들 공공만 너무 하니까 좀 그렇다. 민간 업체들도 살려야 되니까 민간 건설업체 있죠. 등록한 업체들 하고 너희들 뭐 해라. 같이 해서 민간 업체들도 좀 공사 좀 하도록 좀 해라. 이렇게 공동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나선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뭘 나선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지정해서 그까지 다 했다고. 그 얘기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니까 시장 군수 등이 다음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법인, 뭐 출자한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정하는 경우. 니은 시장 군수 등이 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업체와 뭐 하도록? 공동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근데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1번 말고 책에서 이게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때 이걸로 할 때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도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 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거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만 공동 이용 시설만 만들어주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보고 해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손대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손대는 거잖아. 이제
본인이 가져온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게 전부 다. 허물고 짓는 거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 시행을 할 때 분명히 그 소유권자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요. 동의를 얻지 않는 이 경우일 때는 그 필요가 없어요. 이거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3번 별표 2개. 16회, 19회, 28회 3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얼마? 3분의 2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세입자도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돼요. 세입자 세대수의 얼마? 과반수. 과반수 동그라미.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요. 토지 등 소유자의 반 이하예요.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왜? 세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단해가 나오잖아요. 지금 다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3분의 2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를 얻을 때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 인원수, 사람 수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의 얼마 이상.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인원수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거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이걸로 계속 갔어요.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이걸로 끝나서.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분수가 이거가 계속 갔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할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정비법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뭘 중요시하냐면 면적을, 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됐나요? 개발법의 때는 도시개발법은 뭘 중요시해요? 땅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이. 사람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은 반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뭘 중요시 여기에요? 사람이 먼저다. 아시겠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그래서 토지 면적을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 소유자 나오면 이 두 개가 뭐가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인원수는 3분의 2 이상이 나와요. 됐나요? 이렇게 바뀐다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앞에서는 계속 가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인원수는 조합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하는 시점이 나와요. 무슨 말이세요? 조합을 설립하는 시점이 나올 때는 여기에 일식 플러스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 이상이 돼요. 일식 플러스 한다고. 조합 설립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사람 수의 동의가. 됐나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서 토지 면적도 같이 바뀌긴 해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시행자하고 정할 때는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조합 설립 나올 때는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얼마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은 조합 설립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4분의 3이 나온다고. 그리고 토지 면적은 기본이 2분의 1인데 때에 따라서는 2분의 1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깔고 그래야 이게 안 헷갈려요. 이게 분수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많긴 맞는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 같은 조합 부분이 나오면서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비교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사람 수죠.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아까 두 가지였죠. 기억나요? 조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사람 수가 적을 때 20인 미만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조합은 조합이 하는 거고 토지 등 소유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각각 누가 하면 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보시면 조합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이 다른 시장 분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 그 외에 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등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뭐 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고 됐나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349페이지에 재개발 사업 박스 나오죠?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뭐죠? 가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 나오면 바로 앞에는 가반수예요. 받아서 시장 분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건설업자 그리고 등록사업자 또는 대동의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같이 행할 수도 있고 됐나요? 여기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재건축 사업.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조합이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조합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대요. 시장 분수 등이나 토지 등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거환경개선은 누가 하는 거고 시장 분수 등이 직접 하는 거고 아니면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 하면 뭘 받아야 되니까 동의 받아야 되니까 그 동의 부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시험 문제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349페이지에 2번 별표 2개 재건축 사업 별표 2개 16회, 18회, 26회 3번 나왔어요. 재건축 사업은 누가 시행하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뭐죠? 가반수 동의 나오면 앞에 가반수를 받아 시장 분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 3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밑에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정리해 놓은 게 그런 거고 넘겨서 350페이지 350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은 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장 분수 등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시장 분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공동인 되지만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조합이 하는 거잖아. 지금 조합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장 분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 경우가 350페이지 나와요. 그 경우가 350페이지 350페이지 보세요. 350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나와요. 그리고 1번 별표 하나
공공시행자 시행 사유가 나옵니다. 16회, 26회 두 번 나왔어요. 누가요? 시장 군수 등은 동그라미.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원래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닌데 아래와 같은 박스일 경우에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경우일 때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때문에? 딱 봐도 아주 천재지변인데 조합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 지금. 그럼 빨리 지자체에서 나서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인 경우 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선 이것 때문에 건물이 너무 위험하다고요. 사용 제한이나 사용 금지 물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원래 나서지 않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조합이 토지 소유자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경우.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경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2번.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을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을 언제 하겠다는 예정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앞에서는 뭐 했냐면 지정 고시일 예정일 지정 구역 부분 예정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조합 나오고 추진 나오고 조합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계획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고 이거는 별도로 그거하고 다르게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겠다는 거. 그 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 정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짜고 조합하고 상관없이 언제 정비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예정일이 있다고요. 그럼 예정일이 있으면 예정일 그날 바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날 못하더라도 몇 년 이내에는 2년 이내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는 조합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얘기. 그럼 이걸 뭐 할 수는 없어요.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겠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우리 국토계획법 할 때 몇 년 이내 뭐 안 하면 직접 지정권자가 직접 하고 한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건물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땅을 다 허물고 전부 다 갈아엎었을 때의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은 해당되지 않고 2번은 재개발 사업일 때만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5번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냐. 순환 정비 방식이 뭐길래 시장 군수가 이 경우일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순환 정비 방식 말고 직접 정비 방식이 있어요. 직접 정비 방식이 뭔지 아세요? TV에서 많이 보셨죠? 햄머 들고 잠바 입고 안 가니까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다 부수는 거 보셨죠? 그게 직접 정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유혈사태 일어나고 데모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순환정비 방식. 그게 뭐냐면 정비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자 이쪽 사람들 먼저 여기 가 있고요. 이쪽 만들어지면 다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쪽 사람들 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장 군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 주택을 임수 수용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쓰려고 하면 누가? 지자체가 훨씬 더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순환 방식을 할 때는 이걸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지자체인 경우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간업체가 아닌 조합이 형태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되면, 즉 시장 군수 등이 요청하면 순환 방식일 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 방식으로 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번.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이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이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면적이 얼마? 면적 나오면 얼마?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 면적 나오면 2분의 1.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가반수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중요한 게 땅이 지금 벌써 반 이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공소속이잖아요. 아, 여기 보세요. 원래 사람수 나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제가 3분의 2라고 얘기했잖아요.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잖아. 왜 그러냐면 벌써 땅이 공공인 땅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3분의 2까지 필요 없다고 동의가. 야, 너희들 3분의 2까지 필요 없어? 그냥 반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반은 뭐가 되니까? 우리 공공국이 되니까. 그게 되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의 가반수가 시장 군수 등이 하기를 원하면,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다,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하자면 8번 때문에 그래요. 8번 때문에. 그 땅이 국공유지 소유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응? 국공유지 소유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국공유지 소유가 반 이상이니까 이렇게 가반수 부분만 받아도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토지 면적 부분도 동의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도 동의 얻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8번 보시라고.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나왔잖아요. 얼마예요? 2분의 1. 이게 국공유지가 아니라고.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3분의 2라고 얘기했잖아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에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네들이 원한다는 얘기예요. 조합보다는. 그럴 때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래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까지 뭐죠? 설립이 된 거예요. 그 조합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겠죠? 그러면 조합 설립한 거 어떻게 해요? 해제해야죠. 취소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조합은 설립하지 않았지만은 뭐가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해야죠. 그 얘기가 3번에 나온다고. 공공시행자의 지정효과,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시일 언제? 다음날 동그라미. 그날 아니에요. 항상 다음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취소가 돼요.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가 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 됐죠? 자연적으로 취소되는 걸 본다고. 신청 안 하더라도. 됐죠?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의 지정 개발자 나오는데 안 하셔도 돼요. 353페이지 6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대행자 나오죠? 안 하셔도 돼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군수가 직접.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원래는 할 수 없잖아 이게. 근데 하는 경우
아까 사유 기억나시죠? 해당 정비구역. 자, 보세요. 뭐가 아니에요? 국공유지 아니에요. 국공유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토지 면적 나오면 2분의 1. 사람 수 나오면 3분의 2. 됐나요? 자가 군수가 하길 원한대요. 그럼 군수가 해야죠. 나는 원한다는데. 그 다음, 순환 정비 방식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해야죠. 그 다음,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항이 있대요. 해야죠.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 나왔네요. 면적 나왔으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는 가반수가 되는 거죠. 가반수만 받아도 되죠. 그렇죠? 답은 4번.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군수가 해야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암기장 부분 들어갑니다. 28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자 보니까 뭐 넣냐면 뭐 안 나와요? 추진도 안 나오고 추진도 없고 그 다음 또 뭐죠? 해제하는 거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안 나오죠. 그럼 몇 년? 3년? 네, 3년.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누구 나와요? 추진 몇 년? 2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추진 나오네요. 몇 년? 2년.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건 추진이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왔어요? 사업시행계획 안 나왔죠? 그럼 몇 년? 3년. 조합이 설립하는 설립인가 나오고 사업시행 나왔어요. 정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몇 년? 3년. 정시가 돼야 5년이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정 나왔죠? 그리고 사업시행 시행 나왔죠? 정시네요. 몇 년? 5년. 됐나요? 이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데 처분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재개발이죠.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한다는 거 이거 뭐죠?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 하는 거 맞죠? 뭐는 아니에요. 환지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 나오죠. 그래서 오준상 기억나시죠? 오준상 쌍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는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되지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꼭 조합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뭐 나오면서 조합원 나오는데 동의 나오면 가반수죠.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일 때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가 천재지변일 때, 불가피할 때, 그리고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그렇죠. 2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순환 정비 방식일 때, 그리고 국공유지 면적 나왔죠? 그럴 때 면적 나오면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는 이거는 과반수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나오면 2분의 1 그리고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직접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지만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 시장 군수 등이 됐죠? 네.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